아, 화면이 저기를 보시면. 네. 요거를 보시면 돼요. 네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저희 딜레이가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가 다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스토리 스튜디오의 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황효진 작가님 모시고 내 이야기로 내 컨텐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저희 이렇게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작가님 소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행사를 준비한 스토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태인님, 호진님 잘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7왈왈님, 네, 반갑고요. 해도아님, 수민님, 네, 반갑습니다. 애전님,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희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이야기 다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PPT를 돌려서,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은님, 반가워요. 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스토리 스튜디오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 뒷모습도 저희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곳도 스토리 스튜디오인데요.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12살부터 19살까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실이에요. 근데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 줄여서 스스라고 하는데 이 스스의 특징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글이든 그림이든 영상이든 음악이든 뭐 조형이든 상관없이 내 이야기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럴 수 있는 재료 도구들도 풍성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도 진짜 내 이야기를 컨텐츠로 만들어 봐야겠어 라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주시면 좋을 곳이 바로 스토리 스튜디오입니다. 해화역 2번 출구에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헬로우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더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야기로 내 컨텐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모인 사람들은 뭘 좋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걸까? 우리는 이걸 왜 신청한 걸까?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오늘 신청하실 때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죠. 평소에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답변을 한번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정말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기록을 이제 어디에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모장에 해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스마트폰 메모장. 그리고 메모 어플을 쓰신다라고 해주신 분도 있었고 또 SNS 그 글 계정을 따로 파서 비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 외에 이제 내 노트, 내 다이어리에 적는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노트를 뭐 꿈 노트, 사업 노트, 뭐 행복 노트, 감사 노트 이런 식으로 노트를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떤 어플을 써서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뭐 예를 들면 세 줄 일기 어플을 쓰신다는 분도 있었고 뭐 씀이라는 어플을 쓰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떤 기록 관련한 어플을 쓰시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뒤에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주신 대답은 책이 가장 많았어요. 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책도 이제 소설, 특히 오토픽션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설을 써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뭐 에세이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시를 쓰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네, 네이버 블로그로 정리하고 계신다. 노션을 쓰고 계신다. 되게 빠르시네요. 노션은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쵸? 되게 얼리 어답터시네요. 네, 얼리 어답터시네요. 그리고 뭐 인스타, 씀을 쓰다가 렉을 그쵸? 요새 씀이 조금 렉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폰 기본 노트, 워드, HWP도 쓰시는 분 있으시다고 하셨었어요.
블로그랑 인스타.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블로그 공유하면서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또 으쌰으쌰 기록 응원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스크리브너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전 스크리브너가 뭔지 모르는데. 이 앱은 굉장히 그 구조화된 이야기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라서 책 쓰시는 분들, 소설 쓰시는 분들, 드라마, 영화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벌써 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작가님 어디에 기록하시는지 이거 너무 저희 자세히 또 뒤에 준비해놨어요. 시옷, 이응, 비음님. 네. 저희가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씀이랑 기본 메모, 인스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쓰시네요. 저도 태희님처럼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서 저도 종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상, 음악, 그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질문 중에 일부가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음악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딱 하나하나 뭔가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더 큰 관점에서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뭘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그런 편집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 행사 끝나고 설문을 보낼 텐데 그때 만나고 싶은 분을 적어주시면 스스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을 섭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가 3가지 파트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컨텐츠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이 뭔지를 이제 황효진 작가님의 지금까지 작업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파트 2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일단 마지막 파트로 우리 모두가 내 이야기로 컨텐츠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작가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작부터 조잘조잘 말이 많았는데 근데 드디어 제가 우리 오늘의 게스트 황효진 작가님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효진 작가님은 이제 책부터 팟캐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신데 오늘 황효진 작가님과 함께 콘텐츠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박수로 효진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소리 질러! 우리 효진 작가님 얼굴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황효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을 크게 나누자면은 작가로서 책 쓰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팟캐스터로서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본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뉴그라운드라는 기록에 관한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료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인 컨텐츠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그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되시게 된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콘텐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콘텐츠 기획자라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안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거는 몰랐고 어릴 때 책 보는 거 좋아했고 잡지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또 아무튼 잡지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그냥 뭔가를 읽고 보고 하는 걸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내가 뭘 하고 싶지? 뭐가 되고 싶지를 좀 제가 충분히 고민을 못했었어요. 의외로 못했어서 부모님이 그 당시에 너는 예능 PD 같은 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능 PD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인데 이제 별 생각 없이 나
그냥 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대학생이 됐을 때까지 계속 나는 PD가 되는 게 꿈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에 뭐 시험을 되게 많이 쳤었는데 방송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TV 보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음악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글 쓰는 거, 그리고 책 읽고 얘기하는 거 다 너무 좋아하니까 이 콘텐츠 관련 일을 뭔가 어떤 방식으로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연예인들 관련한 것을 주로 다루는 매체 기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매체 기자로 일하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많은 기사도 쓰고 특히 많은 그 K-팝 아이돌 그룹들 인터뷰 많이 했는데 제가 방탄소년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을 좀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했던 것을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4년도에 맞아요. 네. 방탄이 지금의 방탄이기 한참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기자로 일해보니까 이 기자라는 일이 다른 면에서 보면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다른 방향의 뭐 독립출판도 해보고 팟캐스트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지금의 콘텐츠 기획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딱 처음부터 난 컨텐츠 기획자가 돼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요리조리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셨고 네, 맞아요. 그 이제 길에는 PD라는 것도 스쳐 지나갔고 이제 기자라는 것도 스쳐 지나갔고 그랬던 이제 과정을 거치셨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책을 보거나 어쨌든 컨텐츠 자체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다. 네, 맞아요. 그럼 그때도 좀 이 컨텐츠를 쓰거나 기록하거나 하는 것도 좋아하셨었나요?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뭐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참 뭐 나는 PD가 돼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서 프로그램 기획안 같은 거 형식은 잘 모르지만 나는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 그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냥 프로그램별로 뭐 기획 의도라던가 출연자라던가 뭐 전체적인 구성 같은 것에 대한 글이 쓰여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이런 거 해봐야지 저런 거 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그냥 혼자 기획안 같은 걸 써보는 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컨텐츠를 보는 독자거나 시청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기획안까지 써보셨다는 거는 맞아요.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되게 구체적인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컨텐츠 기획자라는 삶을 살고 계신데 저는 사실 처음에 효진 작가님 너무 만나서 스스로 친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컨텐츠라는 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도대체 컨텐츠가 뭐지? 그리고 게다가 기획도 너무 어렵잖아요. 컨텐츠 기획이 뭐지? 이 부분부터 먼저 뽀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컨텐츠나 컨텐츠 기획이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콘텐츠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데 이거를 뭔가 한글로 바꾸기도 또 어렵더라고요. 맞아. 근데 보통 이제 콘텐츠라고 하면 왜 요즘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콘텐츠 많아. 나 콘텐츠 많아.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때의 콘텐츠는 어떤 재료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할 때 콘텐츠는 그것보다는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조금 정제된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그 정제됐다는 것은 거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콘텐츠를 좀 예로 들면 이런 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내가 모아서 나 여행 어디 다녀온 거 모아서 책 내야지 했을 때 사실 요거는 콘텐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건 그냥 기록물인 거죠. 나의 여행을 기록한 기록물. 근데 만약에 내가 여행 사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내가 여행 가서 방문한 청소년 관련 공간들에 대한 사진만 모아서 책을 조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그 만든 분의 관점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거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제된 형태라고 말할 때는 관점이 들어간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발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그동안 끄적여놓은 게 많고 찍어놓은 사진이 많은데 이런 조각들을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건 그걸 단순히 모으기만 한 거는 그냥 기록물이고 그것을 편파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맞아요. 요리조리 조물딱 걸어보는 것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컨텐츠라고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는지도 궁금하고 컨텐츠 기획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기반으로 이야기 나누겠지만 보시면서 혹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질문들이 있다면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방금 정제된 형태다.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의 목적과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청자, 관객, 독자, 그쵸?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뒤에서 사실 더 좀 풀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만이 보는 건 사실 일기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굉장히 제일 첫 단계의 재료에 가깝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하는 게 좋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궁금증을 가지고 나의 일기와 컨텐츠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계속 작가님께서 얘기하시는 재료와 컨텐츠는 뭐가 다를까를 좀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 진도를 계속 나가보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컨텐츠라고 하면 TV 프로그램이 생각난다고 이야기를 주시기도 했네요. 맞아요. 컨텐츠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다양한 콘텐츠가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특히 많기도 하고 해서 어떤 걸 떠올리셔도 어쨌거나 지금 TV 프로그램, 뭐 유튜브 영상, 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 맞는 얘기시죠? 네네. 무엇을 떠올리시든 간에. 맞아요. 누군가가 정제된 형태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 네. 맞아요. 그리고 방금 이 시오 니은 비음님 이 콘텐츠는 나의 아이디어고 기획은 그 아이디어를 풀어 쓰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의 아이디어에서 그걸 조금 다듬는 것이 콘텐츠고 기획은 그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 쌓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님이 주셨던 내가 하고 싶은 거의 형태를 잡아가는 거다. 네, 맞아요. 네, 너무 그런 맞아요. 말씀. 네.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더 긴장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마구 뽐내주세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토끼님이 콘텐츠는 뭔가 재미있는 소재를 보기 좋게 모아서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직관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제된 형태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 말이. 맞아요. 근데 보기 좋게 그 소재를 모아서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되게 좋네요. 맞아요. 또 재밌다는 거는 그 재미를 주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고. 네. 수민님도 다양한 영감을 표현한 거다. 계획을 잡는 거다. 그쵸. 지금 다 각자의 콘텐츠랑 기획에 대한 정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오늘 그 수민님만의, 토끼님만의, 광대님만의, 이제 시우님, 비음님만의 컨텐츠 기획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효진님이 생각하시는 컨텐츠 기획이 뭔지 오늘 들어보고 어떤 부분을 내가 더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대화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떤 컨텐츠를 주로 만들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컨텐츠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징이 뭔지.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책이랑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게 팟캐스트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뭐 뒤에서 기획 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기획을 하는 과정 자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템을 떠올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면 좋을지 구상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만드는 것이 될 텐데 조금 다른 매체별로 다른 점이라고 하면 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인쇄라던가 이런 식으로 비용의 문제 그리고 뭐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 이제 이런 게 있고 팟캐스트는 유튜브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기획을 하고 녹음을 하고 나면은 뭐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거나
책만큼 뭐 인쇄 같은 과정이 복잡하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뭔가 기획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고 싶고 그걸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셨다면은 일단 책으로 시작하기보다는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맞아요. 특히 또 팟캐스트는 굉장히 좋은 게 유튜브는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나의 뭐 사생활이라던가 맞아요. 이제 내가 너무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어떤 박제되는. 평가 같은 거, 박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저도 있어요, 아직은. 있는데, 팟캐스트는 그래도 얘기를 나누는 거고, 저는 친구랑 같이 대화 나누듯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 나누는 팟캐스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팟캐스트라는 그런 컨텐츠가 익숙하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효진 작가님께서 하시는 시스터후드에 대한 팟캐스트 링크도 좀 저희가 올려드리고 혹시 자주 들으시는 팟캐스트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오늘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도록. 역시 라미나님이. 그쵸. 네, 팟캐스트는 이게 저희는 어렸을 때 라디오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쵸, 맞아요. 이게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보통 그렇군요 하고 이해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성장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자체를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맞아. 근데 유튜브랑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오디오 콘텐츠라고 음성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팟캐스트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강연을 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도 있는데 음성 기반의 콘텐츠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컨텐츠가 오감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듣는 것에 집중을 한 컨텐츠. 그래서 예주님은 듣동라를 듣고 계시고. 정말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듣동라. 저는 맨날 들어야지 하면서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네. JWK님은 좋아하는 작가님 팟캐스트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또 팟캐스트에서 인터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영어 공부. 맞아요. 요즘에 특히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고 팟캐스트 플랫폼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그 외국어 공부하는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접할 수 있는 컨텐츠 풀이 늘어난 거니까요. 우리 황효진 작가님의 시스터후드 먼저 들어보시면서 팟캐스트에 대한 관심을 또 키워가도록 해요. 그러면 일단 팟캐스트랑 책을 이제 만들고 계시고 책은 조금 금전적으로는 무거울 수 있다. 그래서 팟캐스트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커뮤니티를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커뮤니티 만들고 있어서 그 안에서 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들도 좀 넓게 봤을 때 일종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의 아이디어나 필요해서 출발을 해서 이걸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것도 아마 조금 낯설게 느끼실 것 같은데 메일로 보내는 레터가 있어요. 뉴스레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기록에 관련된 특히 이제 저희는 일과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하는 커뮤니티이긴 한데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어요. 모임 같은 거죠. 진짜 컨텐츠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7왈왈님께서 효진 작가님 팟캐스트 듣고 계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2,000명이 넘는 구독자 중에 이제 한 분이셨던 7왈왈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열렬한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만월님 곰비디오 같은 그런 네. 곰비디오. 나이가 의심되긴 하는데 네. 좋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최초 공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 또 효진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또 만들고 계신 컨텐츠가 있으시대요.
네, 제가 왜 있긴 있는데요라고 앞에 건 되게 자신있게 뉴스레터도 만들고 있고요.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했는데 유튜브는 있긴 있는데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 정말 그냥 제가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록에 가깝게? 네네, 정말 기록에 가깝게. 왜냐하면 어느 순간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남겨두고 싶다. 이건 정말 쌓아두는 차원에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내일이라고 지금 이 캡처 보시면 구독자 수가 굉장히 소소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스스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정말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내 일상도 콘텐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떤 특정한 주제나 관점이 들어가야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은 그건 없어요. 그냥 뭐 아침 먹는 거, 어디 놀러 간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뭐 고양이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일상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기록에 가깝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중요한 컨텐츠가 될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목적의 컨텐츠도 있고 정말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발신하는 컨텐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드실 때 좀 다양한 그런 수준으로 단계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진이나 영상만큼 그쵸.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효진 작가님이 영상이라는 그런 방식을 계속 또 스터디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스터디라고 하기엔 너무 혼자서 찍고 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배우고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효진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컨텐츠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만큼이나 또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기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전부 다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도대체 작가님은 어떻게 평소에 기록을 하시냐, 어렸을 때부터 기록을 좋아하셨냐, 작가님만의 기록법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예전부터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싸이월드라고 최근에 왜 부활한다 만다 막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일종의 개인 블로그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에도 그냥 뭐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매일매일의 사진을 올린다거나 가끔 생각나는 뭐 저의 어떤 생각이나 뭐에 대한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올렸고 제가 엄청 오래 잊고 있었던 블로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 만남을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블로그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쓴 거예요. 뭐 오늘은 기분이 어땠다. 혹은 오늘 이 책을 빌렸고 읽었는데 뭐가 너무 좋았다. 인상적인 구절은 이런 거가 있었다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블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을 좀 기획을 해서 올리거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안전한,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콘텐츠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막 이걸 주목한다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쓰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볼 수도 있겠지 정도의 안전함을 느끼면서 제가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일종의 일기장인데 도서관 서가에 꼭 꽂혀있는 그런 네네. 느낌으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네. 네. 그래서 루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기긴 한데 우리 집 내 방에 있는 일기장이 아니라 약간 도서관이나 좀 외부 공공공간에 있는 그런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록을 해오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댓글 그냥 한두 개 정도 달리면 너무 반갑고 맞아요. 네. 댓글 너무 그렇죠. 싸이월드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사실 인스타에 거의 뭐 티토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이월드랑 블로그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기록을 쌓아오셨고 그 기록의 이제 대상은 뭔가 감정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컨텐츠를 보고 나서의 감상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남기시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가님처럼 기록을 굉장히 잘 세우고 계시다. 차곡차곡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토끼님은 카카오 스토리 나이가 좀 본 비디오와 카카오 스토리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네, 지금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저는 최근에 아마 많이들 아까 초반에 민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뭐 글을 본격적으로 쓰거나 할 때는 뭐 다양한 글쓰기 앱을 쓰는데, 그냥 내가 본 책에서 좋았던 거, 책을 보면서 떠오른 거, 혹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빨리빨리 기록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각 잡고 글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저는 구글 킵이라는 앱을 써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짧게 해서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메모장을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고, 이거를 책 제목별로 혹은 주제별로 해시태그를 달아서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딱 앱을 켜기도 되게 쉽고, 사실 글쓰기 앱들은 켜면은 좀 무겁거든요, 앱 자체가.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하고 정말 제가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뭔가를 써서 붙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은 책에 대한 생각들을 저장해 놓기가 좋아서 요걸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건 글뿐만 아니라 사진도 지금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 바로 찍어서 그냥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써주신 분들 중에 구글 킵을 쓰신다고 말씀 주신 분들 없어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휴대폰 메모장을 쓰신다는 분들은 많았으니까 그 메모장의 확장판으로 한번 구글 킵을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다 관점과 의도를 담는 시작이기 때문에 시도를 그냥 계속 리스트만 쌓는 것보다 그런 기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메모장을 쓰다가 그걸 잘 안 한 게, 물론 그것도 폴더 기능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한눈에 내가 이 카테고리에 어떤 기록들을 남겼지를 한 번에 모아서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한 페이지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 주제로도 한번 내 기록을 모았다가 다른 주제로도 한번 모았다가 그리고 해시태그만 달면 되니까요. 인스타처럼. 또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네네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당장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컨텐츠에 페이지를 하나 킵에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이제 효진님께서 생각하시는 컨텐츠랑 컨텐츠 기획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뭐 관련해서 질문이 따로 있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뭐 팟캐스트 관련한 대화했을 때 팟캐스트 듣는 거 얘기해 주셨었고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워밍업입니다.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워밍업이었군요. 저희가 거의 30분 동안 워밍업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반응 활발히 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랑 효진 작가님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메모 많이 할 경우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킵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런 사용을 하게 됐다는 인증을 스토리 스튜디오를 태깅해서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효진 작가님께 바로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이 대화가 이런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뿌듯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킵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나 이제 책들이 있다면 저희 스스에 구비를 해둘 테니까 관심이 생기신다면 스스에서 더 본격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제일 궁금해하셨던 파트 2로 바로 넘어가 볼까 봐요. 파트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죠. 이제 도대체 컨텐츠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냐, 나는 처음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지금 책이랑 팟캐스트를 가장 주요하게 만들고 계시니까 어떻게 기획하고 만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독립출판물이랑 그리고 팟캐스트 얘기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아마 일반적인 과정도 궁금하시겠지만 그래서 기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가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획을 하는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저는 독립출판물을 꾸준히 만들었는데 책 가져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네. 이거 이제 줌을 당겨주시군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런 책을 제가 동료랑 독립출판으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동료랑 같이 우리 책 만들어 보면 어때? 제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라고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2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도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같이 프리랜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좀 어려운지 책으로 남겨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획을 한 다음에 기획을 했으면 원고를 써야겠죠. 글을 써야 이제 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차를 프리랜서한테 뭐 필요한 프리랜서 휴가 혹은 프리랜서의 돈 관리, 뭐 프리랜서의 뭐 계약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자의 경험을 써보자라고 나눈 다음 원고를 정말 열심히 썼죠. 원고 쓰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맞아요, 부분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독립출판은 마감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재촉을 하지 않거든요. 맞아. 옆에서. 그래서 우리 그래도 둘이 같이 하니까 요 정도 기간을 두고 한 달, 두 달을 두고 이제 마감을 하자 해서 원고를 열심히 썼어요. 그 원고를 다 집필을 한 다음에 저희는 제작비가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독립출판할 때 한 번씩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텀블벅이라는 펀딩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이러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가격은 얼마예요? 이걸 믿고 밀어주시면은 제가 제작 완료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 어떤 꼴로 책이 나올지 디자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디자이너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한테 원고를 보여드리고 이 원고를 보고 떠오른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주셨죠. 이 디자인 작업을 하면 디자이너분이 이제 이 디자인 작업 끝났고 이것의 파일을 이게 실제 책으로 나올 수 있게 인쇄소에 넘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인쇄소에 가서 인쇄소에서 이제 책을 만들어 주시겠죠? 그 나온 책을 각 독립 서점에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토끼님께서 책 분야가 에세이인지. 네, 요거는 에세이예요. 근데 약간 실용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뒷부분에서 왜 이게 실용 에세이인지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쵸. 친구랑 독립 출판하는 부분 저도 그 포인트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나 혼자 하면 자꾸 의지가 떨어지고 맞아요. 시작을 못하겠어 라고 하면 호랑이 같은 친구랑 이 친구는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쪼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랑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금 펀딩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루시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좋은 게 왜 펀딩이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의 결과물이 잘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잠재적 독자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니까 마감을 해야겠죠. 네. 그걸 정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한번 이제 나를 쪼아줄 사람을 걸고 네. 독자로 이제 2차적으로 걸고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제 반드시 완료해야 되게 만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랑에이나님이 그래서 제목이 뭔지. 네. 둘이 같이 프리랜서라는 책입니다. 네, 둘이 같이 프리랜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기획하신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획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봐요. 네, 저는 독립출판의 경우는 물론 제가 앞서서 제 소개를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독립출판이기 때문에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 관심사, 뭐 노하우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보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써왔는데 제가 2년 차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수입이 다음 달에는 얼마지? 일이 더 들어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같이 만들었던 친구는 한 번도 회사에 다니지 않고 12년 동안 프리랜서로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글을 쓰고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도대체 나는 2년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12년이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저한테서 출발을 했죠. 저의 궁금증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거잖아. 음. 초보 프리랜서인 사람이 음. 나뿐만은 아닐 거니까 초보 프리랜서가 일하면서 겪는 상황이랑 12년 차 프리랜서가 겪는 상황은 되게 다를 거고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책으로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희가 경력이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둘이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이렇게 우리가 2년차, 12년차로 경력은 되게 다르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팀으로 일하고 있고 팀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프리랜서로 혼자서 외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동료나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엄청 팁을 알려주기보다는 둘이서 어떻게 동료를 만들어서 잘 일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보자 라고 어떻게 보면 기획의 방향을 정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정해서 이제 나처럼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처럼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프리랜서로 또 일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잠재 독자까지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효진 작가님께서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3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그게 정제된 형태여야 된다. 그냥 리스트만 있다고 해서 그게 컨텐츠는 아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걸 읽는 사람, 보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그 3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주신 답변에서 그 3가지 포인트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민이 됐던 지점, 내가 궁금했던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나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라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정제된 형태는 이제 이걸 책이라는 것으로 갈무리를 해보겠어 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읽는 독자도 나처럼 프리랜서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다 고민을 하시면서 컨텐츠를 기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책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나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갈무리할 거지 뭐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에세이로 할 건지 뭐 소설로 할 건지 아니면 책이 아니라 아예 영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포인트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효진 작가님의 답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쏙쏙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프리랜서라는 독립출판물이 나왔다. 그리고 독립출판 갑자기 사라졌어.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영상이 다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네. 됐다. 네. 여러분 놀라셨죠?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물음표를 띄우셨어요. 괜찮나요? 지금? 그래도 3가지 포인트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3가지 포인트. 깜짝 놀라셨죠? 아, 그러니까 저희도 놀랐어요. 우리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쵸? 맞아요. 다시 이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3가지 포인트. 분명한 목적과 그 다음에 정제된 형태 그리고 읽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 우리 잠시 멈추더라도 놓치지 말아요. 네. 좋아요. 이제 우리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책뿐만 아니라 또 작가님께서 만드신 컨텐츠 뭐다? 팟캐스트. 그럼 이번에는 팟캐스트 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네. 팟캐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기반의 콘텐츠인데요. 이거는 책은 우리가 한 번 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는 유튜브처럼 매주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에피소드를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 콘셉트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채널은 어떤 얘기 할 거지? 뭐에 대해서 다룰 거지? 어떻게 얘기할까? 이걸 뭐 혼자서 강의식으로 혹은 뭐 친구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정한 다음에 이게 또 채널 기획이 끝나고 나면은 회차별 이제 뭐 이번 주에 1회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 2회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차별로 또 뭐를 다룰 건지 어떤 얘기 할 건지를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아무리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디오 콘텐츠라고 해도 그냥 또 수다를 떠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콘텐츠고 다른 분들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지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대본을 엄청 자세하게는 안 쓰는데 어떤 얘기를 나눌 거다 이런 키워드라던가 방향성 같은 것은 정리를 해서 문서의 형태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걸 들고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저희는 회차별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분량이 되기 때문에 녹음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편집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막 얘기를 해보면 알지만 이게 언제나 필요한 말만 하진 않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조금 수다로 빠질 때도 있고 웃음소리가 뭐 너무 크다거나 이제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적당히 해서 유튜브도 다 편집을 거치는 그러한 결과물이니까 이제 이것도 편집을 한 다음에 총 크게는 3개의 플랫폼이 있어요. 팟빵이랑 아이튠즈 팟캐스트랑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송 업로드를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걸 매주 하는 거죠. 와, 진짜. 이건 책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아마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미 운영하고 계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스스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생방하는 유튜버님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신데 이런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도움되는 팁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책이랑은 달리 책은 한 번에 마침표가 크게 쿵 있잖아요. 출판 탁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막 갈무리가 되는데 채널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채널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질 건지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팟캐스트가 책이랑 굉장히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또 공통점은 이제 책이 일기가 아니라 원고였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도 단순히 수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본이 있는 컨텐츠다라는 점을 또 꼭 머릿속에 두고 나도 한번 기획을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영상처럼 나중에 편집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영상이 너무 어려워. 사실 영상 시작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진짜 팟캐스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대본도 써보고 그리고 또 편집도 해보고 반응도 체크해보고 왜냐면 반응이 예전에 팟빵만 있을 때보다 지금은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아이튠즈 팟캐스트라든지 채널들이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한번 시도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기획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팟캐스트도 이제 저의 경우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뭔가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이야기를 내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한참 관심이 많을 때여가지고, 누가 이 얘기 꾸준히 해주면 너무 재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고 보니까 저랑 이제 이것도 제가 동료랑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관련 일을 계속 했던 기자고 친구는 또 TV를 보고 그것에 대한 리뷰를 쓰는 평론가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유튜브는 근데 아직 좀 제가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가 또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러한 플랫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촬영이랑 편집에 잘은 모르겠지만 너무 긴 시간이 드는 것 같으니까 팟캐스트 정도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개봉하는 영화나 아니면 요즘에 왜 넷플릭스, 왓챠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
뭐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매주 해보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여성 배우들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들을 주로 다루자라고 이제 논의를 해서 채널 콘셉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나서 우리도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듯이 우리처럼 분명히 여성 중심의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지를 좀 정리해보고 고민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청취자 타깃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도 그 아까 세 가지 포인트 쏙쏙쏙 잘 나타났던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그 동료가 좀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힘을 합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그런 관심사나 전문성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했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책을 한번 딱 쓰고 막 이렇게 힘들게 몇 달만 고생하면 이게 아니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저 3년째 됐어요. 채널을 한번 만들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긴 호흡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동료를 찾아서 더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셨던 게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시스터후드라는 이 채널 자체가 컨텐츠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남기는. 맞아요. 최근에는 이제 공부왕 찐천재 제가 너무 네. 좋아하는데 공부왕 너무 찐천재, 재밌죠. 뭐 미나리, 노매드랜드, 뭐 또 여기에서 다루는 컨텐츠 자체가 영화, 뭐 책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다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습관이 이 또 채널 운영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시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끼님이 지금 만들 때마다 이야기할 주제를 계속 정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울 때도 많아요. 특히 작년이랑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채널의 큰 컨셉은 우리가 영화, 드라마, 예능이나 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컨셉은 있지만 매 회차별로 또 주제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개봉한 영화가 미나리다.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기획을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저희가 2년째 되고 있다 보니까 개봉 영화 자체가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매주 새롭게 정하는 게 좀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소재를 고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반음이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미나리가 되게 화제야. 그럼 사람들이 미나리에 관심이 있을 거야. 이런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일 수 맞아요. 있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주제를 정하실 때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해서 고려하시는지? 네. 보통 시스터후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의성이라고 하죠. 지금 개봉한 영화, 지금 공개된 드라마,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 화제가 되는 것 하나는 이제 저희 채널 콘셉트에 맞는 작품인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영화나 드라마나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굉장히 많고 유튜브도 많은데 우리는 뭐 지금 그 중에서도 여성 중심의 작품을 주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개봉한 영화가 서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박보검 씨, 공유 씨 나온 영화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개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루지 않는 방향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다룰 만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에서 시작한 질문 하나 바깥에서 시작한 질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맞아요.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팟캐스트가 아니라 다른 걸 하실 때도 이게 나랑 잘 맞나? 내가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바깥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듣고자 보고자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한번 기획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한마디로 좀 응원의 메시지 및 뭔가 꿀팁을 주신다면 네. 제가 앞에서 이 독립출판이랑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된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쓴 이유가 있는데 그 질문 미리 주신 거에도 그 걱정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뭘 쓰고 있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볼만한 걸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물론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는 또 이 콘텐츠가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거든요. 맞아. 내놓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막연한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제일 처음 할 것은 내가 이거 좀 읽거나 이런 콘텐츠 있으면 내가 읽거나 보고 싶은데 마치 제가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있으면 내가 들을 것 같은데 했던 걸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거나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그걸 내가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거. 왜냐면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주제라던데 라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금방 흥미가 떨어져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가장 관심 있는 거 찾는 거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제가 내가 예전에 기자였잖아. 그걸 살려서 이런 팟캐스트 만들어 보자 라고 했듯이 내가 가장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콘텐츠를 많은 회사들에서 만들기도 하고 방송국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수의 대중을 정말 상대로 만드는 콘텐츠라서 그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개인이 만드는 콘텐츠는 그냥 결국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뻗어나간다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생각을 해보고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보통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왠지 봉준호 감독님이 떠오르고 그쵸. 1000만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은 티키틱 영상 정도는 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대중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팬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시작하는 게 너무 막연하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한테 되게 시작하는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지. 저요? 저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고 유튜브도 나름대로의 편집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직 전혀 몰라서 그냥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영상 편집은 진짜 잘한다. 영상 편집 좋아한다 하시면 또 작가님과 동료가 되어서 맞아요. 저희 알려주세요. 채널을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동료랑 맞습니다.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작가님이 동료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너무 많은 대중을 울리려고 하지 말고 나에서 시작해서 내가 먼저 1호 팬이 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팬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시작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로 또 이런 멋진 명언을 또 명언. 제가 방금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야 나랑 비슷한 사람을 콘텐츠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보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되게 막연하게 불안하신 게 이걸 몇 명이나 볼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거를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이 만드는 콘텐츠가 처음부터 1000명 2,000명, 10,000명 단위로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콘텐츠 기획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홍보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힘만으로 그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거 너무 좋은데 나랑 똑같은 사람 혹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은 있고 그 사람이 이걸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님은 이제 그런 많은 사람 봤으면 좋겠어 뿐만 아니라 약간 부끄러운 약간 나중에 이불킥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솔직히 한두 개는 있는데 그래서 혹시 삭제하거나 그런 거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말까 고민되는
지점도 있진 않으신지. 저도 방금 근데 토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글 올리고 삭제한 적 많아요. 근데 삭제하는 것은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만드는 팟캐스트 같은 거는 그러지 않고,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이건 청취자들과 매주 수요일 자정이면 올라간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하는 기록은 종종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삭제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대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기록을 올리면 삭제하고 해서 결국에는 쌓여있는 게 없는 상태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콘텐츠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려보고 이게 아직 완성된 콘텐츠의 꼴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 밖으로 기록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혹은 어떤 피드백을 주지가 다음 콘텐츠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지우면은 이 기록이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거 올렸는데 계속 두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삭제하셔도 되는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방향은 계속 쌓는다라는 걸로 가는 것. 그쵸. 올리기까지 가정이 부끄럽다. 맞아요. 근데 태희님의 그 부끄러운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맞아요.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평가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 번씩 조금씩 용기를 내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 용기, 시작하는 용기만 있으면 나를 공감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 최소한 한 명 이상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진님은 누구신지 한번 효진님이 본인을 분석해보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뭐 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마인드맵 아마 다들 또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나한테 어떠한 주제들이 있지를 생각을 할 때 마인드맵을 종종 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성인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난 뭐에 관심이 있지, 난 어떤 걸 좋아하지, 뭘 잘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 글씨로 눈에 보이게 직접 정리해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은 좋은 점은 어떤 부분에, 왜 우리가 마인드맵이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더 작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가지가 뻗어나온 쪽이 내가 더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있는 주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중간에 놓고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혹은 싫어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고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가 보시면은 내가 일단 뭐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가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오, 진짜. 뭐 나는 여기에 뻗어나갈 가지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걸 일단 다 적어보시고, 근데 주렁주렁 매달리는 가지가 있다면 그게 내 관심사구나. 네. 혹은 내 고민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라는 걸 좀 파악하시기 되게 좋은 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랑이나님이 직업이 많으시다고. 그쵸. 제가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 직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의미이고, 그 직업이 결국은 다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귀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동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두 가지, 하나는 구글 킵을 한번 써보는 것, 메모장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구글 킵을 써보는 것, 두 번째는 나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 이 마인드맵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주렁주렁 우리 가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노하우? 직업에 대한 노하우일까요? 이거 랑에이나님이 어떤 것에 대한 노하우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용기와 이제 마음이 뿜뿜 생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콘텐츠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야지라고 준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소에 사실 콘텐츠 보고 듣고 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 넣어놓은 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잡지들 그리고 아까 듣동나 듣는다는 분 계셨는데 듣동나 같은 팟캐스트 그리고 이 유튜브 썸네일이 박막내 할머니라는 채널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늘 평소에 보는 거예요. 보고 저는 이제 그 콘텐츠 만든 경력이 좀 됐기 때문에 막 뭐 레퍼런스를 보고 여기서 배운 점을 따로 정리하진 않는 편인데 제일 좋은 건 내가 그냥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걸 본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 평소에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아마 뭐 만화책도 보실 거고 그냥 책도 보실 거고 할 텐데 볼 때 내가 뭔가 이거 좀 재밌는데? 좋은데 하면은 그게 왜 좋고 재밌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웃긴 장면을 편집을 잘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혹은 뭐 이 책이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두면은 내가 다음에 콘텐츠 만들 때 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이런 방식의 콘텐츠를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라는 식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 과정은 그냥 늘 일상 속에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또 내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본다, 생각한다라고 하면 숙제 같고 재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보는 것에서 건져 올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컨텐츠를 기획할 때 약간 방법적인 부분은 평소에 보시면서 너무 분석하려 들지 말고 한 명의 독자로서 내가 어디서 반응하는지, 뭐가 좋았는지, 재밌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이제 방법적으로 나중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루시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영감을 받으시는지. 소재도 일상 속에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팟캐스트랑 독립출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금 제일 골몰하고 있는 문제, 제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에서 저는 많이 출발하고요. 그때 뭐 둘이 같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난 어떻게 일해야 되지 프리랜서로 이게 너무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한 거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나는 이런 여성 중심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소재를 찾는다라고 해서 찾는다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조금 고민인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것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님이 이제 관심 있고 루시님과 비슷한 사람이 공감할 만한 것들에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나에서 출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좋은데 또 막연한 또 두려움은 내 이야기에 과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럼 내 이야기가 그냥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걸까? 컨텐츠가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게 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콘텐츠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리고 저조차도 어떤 분이 저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보려고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를 제가 판단해 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결국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내 기록물이나 내 생각이나 뭐 내 말과 글 같은 것을 내보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막 온라인상에 악플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콘텐츠를 세상에 냈을 때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좋아서 검색하다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믿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줄 것이다. 라고 조금 믿고 너무 겁먹지 말고 일단 기록이든 뭐 콘텐츠 완성된 콘텐츠든 내보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어야 그걸 반영해서 다음에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이 콘텐츠 만드는 법으로 성인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되게 많이 해보고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콘텐츠에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필요한 것을 취해서 다음 콘텐츠를 더 낫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두려움이 줄어드실 것 같고 또 하나는 꾸준히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자 목표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 책의 꼴이 완성이 될 때까지 꾸준히 뭐 원고 쓰고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 보시는 거가 중요하고 또 뭐 블로그에 글을 쓰시는 거라든지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시는 거라든지 꾸준히 했을 때 이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 번으로는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팟캐스트가 3년째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1년이 넘어가고부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듣는 사람들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을 정도였고 1년 정도는 해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조금 아는구나 여기에 의견을 주고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내가 다음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반응이 없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혼자 꾸준히 한 게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면 아까 동료의 중요성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친구 뭐 둘이서 해도 좋고 세 분이서 해도 좋고 우리 같이 블로그 만들어서 매주 글 쓰고 거기에 댓글 달아주는 거 할래? 지금 뭐 블로그 챌린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두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콘텐츠 별로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고치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봉준호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이 유튜브 만드는 뭐랄까요, 뭐 샌드박스 같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고치면 돼요. 다음번에 더 낫게 만들면 되니까 나는 이거 언제든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라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만드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콘텐츠 만들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제일 의식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뭐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이야기를 이 콘텐츠 안에 하지는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은 늘 가지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나에서 시작해서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을 찾는 콘텐츠다 보니까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이야기는 또 콘텐츠로서 맞지 않겠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좀 거르실 수 있을 것 같고 랑에이나님 말씀 주신 노하우, 인터뷰 노하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결국은 한 개로 대박날 수 없다. 우리가 계속 두렵고 이제 시작하기 어려운 건 이게 대박이 나야 되는데 반응이 와야 되는데 한 개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걸 지금 1년 이상은 해야 된다. 꾸준히. 그 부분이 왠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아도 나 다음 거 또 할 거니까 이런 식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게 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뭐 스스 앞광고일 수도 있지만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 오시면 또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료 도구가 있고 또 그것에 관심이 있는 동료들이 있고 또 피드백을 만약 원하신다면 그 피드백을 진심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이런 공간들을 찾아서 한번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니까 뭐 내 이야기는 안 될 거야 이런 걸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이상 꾸준히 쌓아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시작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약간 두려움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이런 나의 작은 일상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유튜브의 박막내 할머니 채널인데요. 이 채널이 지금이야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막 초대도 받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박막내 할머니의 손녀분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할머니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할머니가 조금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수술을 하셨나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손녀분이 할머니랑 나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 그리고 할머니의 일상들을 기록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좀 보여줘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원래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정말 할머님의 일상이에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치과 가는 이야기. 그리고 뭐 공조 영화 보고 할머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가방에 뭐 가지고 다니시는지, 이건 사실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할머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그 순간순간을 포착을 해서 영상으로 만든 건데, 초반에는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시면은 이것들이 아까 마치 기록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거를 해시태그 같은 걸로 주제별로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상적인 것도 쌓이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 그 패턴이나 특정한 주제를 포착을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 채널도 뭔가 할머니를 위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신 분들이 한 명씩 이제 또 생기시면서 팬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더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쌓으신 것도 있고. 맞아요. 꾸준히 쌓으시면서 이제 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할머님이 70대 할머님이 되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는 계기가 돼서 약간 세대 통합의 채널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일상도 누군가가 이런 일상 공감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번 쌓아보는 것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솔직히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 반응이 없다거나 하면 지치기 마련인데 그 이미 팟캐스트 하시면서 1년 동안 반응이 크게 없었다라고 느끼셨는데 네. 그때 나를 계속하게 만든 동력?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1년 동안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내가 콘텐츠를 똑바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계속 성장하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제가 일단 영화나 드라마 보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그 좋아하는 걸로 다른 게 다 상쇄가 됐죠. 반응이 크게 없어도 좌절을 하지 않고 일단 나는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되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럼 제 1호 독자인 그 1호 팬인 내가 굉장히 강렬하게 열광적이어야 된다. 맞아요. 여기에 어떠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시간과 에너지 같은 거 여러분도 다 바쁘시잖아요. 뭐 학교도 가셔야 되고 학원도 가셔야 맞아요. 되고 친구들이랑 또 놀아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여기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을 때 아깝지 않은가. 그 정도로 좋다면 1년 정도 엄청난 구독자 수로 돌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1년이라는 일종의 데드라인, 내가 한번 그때까지는 그 안에는 여유롭게 이걸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지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당장 막 매일 안 나오고 매일매일 확인하고 이러다 보면 일일비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랑에이나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반응이 없어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금방금방 구독자를 획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실현 가능한 조금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유명하게 만들겠어가 아니라 나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1년 정도까지 구독자 뭐 1000명을 모아보겠어 혹은 500명을 모아보겠어 라는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놓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유명해져야지 많은 구독자를 모아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맞아요. 그런 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다. 언젠가 일어날 그런 타인의 반응보다는 그럴 수 있겠네요. 좋아하는 일, 머니 얘기가 나왔네요. 어디 있나요? 이 부분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네. 것이. 그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콘텐츠 자체로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팟캐스트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팟캐스트라는 것이 유료로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거의 만들어져 맞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광고비를 받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제가 만든 팟캐스트나 제가 만든 독립 출판물을 보고 다른 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 콘텐츠를 통해서 하게도 되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정말 중요하지만 돈 말고 나머지로 얻어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다른 범위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 컨텐츠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마치 책이면 그걸 가지고 인세를 얼마를 벌었다기보다는 그 책으로 알려진 나와 나의 컨텐츠, 나의 기획력으로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모두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지속 맞아요. 가능한 머니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출판사에서 같이 낸 거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음. 책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가 아니라. 컨텐츠 기획자로서 만약에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컨텐츠만 가지고 내가 모든 수익을 창출하겠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기회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이것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어라는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금씩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 이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컨텐츠 기획할 때 막막할 때, 그리고 답답할 때, 막힐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이모티콘에 여성 이모티콘을 넣었는데 이게 약간 분리가 되네요. 네. 저도 당연히 그렇고 글 쓸 때도 너무 어려울 때가 많고 글이 잘 생각이 안 나서요. 글쎄 너무 어려울 때 많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특히 회사에서 기획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뭔가 방향이 막연하게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럴 때는 다시 그걸 글로 정리하는데 이거 왜 만들어야 되지? 누구한테 이 콘텐츠 보여주고 싶지? 그리고 어떤 구성이 들어가면 좋겠지를 일단 글로 써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쓰다 보면은 조금 명료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기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싶지를 글로 쓰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아이디어가 명확해질 거고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이 너무 안 써진다. 너무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고통스럽다. 늘 그렇거든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제가 글 쓰는 일을 해온 지가 11년 정도 됐는데도 매번 그 문서 창을 마주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럴 때 저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손으로 일단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 그 문장을 써요. 그 문장을 쓴 다음에 이 글에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뭐지를 한 3개 정도를 써봐요. 키워드든지 아니면 문장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면 좋을지도 개요를 짠다고 하죠, 보통. 그것도 이제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떠오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글을 쓸 때 퇴고를 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퇴고라고 해서 글을 고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5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퇴고를 하면 되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쓰실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기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쓰고 이 문장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지 않고 다 쓰고 저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써요. 이 부분이 너무 막힌다.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다 써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목표한 분량,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블로그에서 1페이지를 채우겠어? 혹은 문서 프로그램에서 2페이지를 채우겠어의 분량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어떤 글이든 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위에서 보면서 차례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이것도 뭔가 한 개로 다 대박을 치겠어. 이거랑 약간 비슷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일단 0이 아닌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글 쓰실 때도 내가 첫 번째 글 쓰면서 바로 완벽한 글을 써내겠어가 아니라 고치면서 완벽하게 만들겠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루시님이 여기서도 마인드맵이 필요하겠다. 그것도 되게 맞아요. 좋은 접근이네요. 책 목차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혹시 없었는지 라미나님이 어떤 걸까요? 콘텐츠 만들면서 아니면 글 쓰면서? 그 부분도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태희님이 베낀 것 같은 맞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약간 영감을 받아서 작품 만들었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적 혹시?
아마 저희가 지금 콘텐츠가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창적인 걸 만드는 건 누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분명히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 그것에 그 영감을 받은 것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저게 너무 좋아서 베껴야지를 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내가 그렇게 뭐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렇게 나온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건 내가 베낀 게 아니라 이 영감을 받은 다른 콘텐츠를 보고 나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걸 만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설명이 되신다면은 그것은 본인의 결과물이고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베낀 거겠죠 아마. 네. 그러네요. 그분의 그 컨텐츠 플러스 알파로서 나의 의도와 생각이 있는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한 상표명을 노출해도 되냐? 어떤 콘텐츠일까요? 뭐 영상 같은 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그러게요. 형태에 네.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개인의 유튜브에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상표 노출하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 상업적인 이익을 내지 않으시다면, 그쵸. 네. 근데 이게 또 상업적인 용도냐, 비상업적인 용도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가 안 날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으셨지 않았을까요? 그쵸. 아이디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아이디어가 세상으로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쵸. 지금 네. 다 내 폴더에. 그쵸.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 관련 리뷰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뭐 뉴스레터나 아니면은 글 같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기획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고민도 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좀 뾰족한 기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그거는. 네. 포기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쵸. 많이 만드는 것만큼. 그리고 또 포기를 너무 두려워하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라는 마음으로 포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영감받은 일상. 하늘. 맞아요. 저도 하늘도 그렇고 최근에 날씨 너무 좋아서 나무랑 꽃을 정말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출발이네요. 하늘이라는 영감도.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진도를 계속 나가볼게요. 이 부분,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표현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나 방법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겁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뭐 팟캐스트, 뭐 책,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나 뉴스레터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 만드는 것이 처음부터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해보니까 여기서 배운 걸 다른 거에 적용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일을 막 벌여보면서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회사 그만두고 나서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그때 책을 보다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남자 어른들에 대한 책은 되게 많은데 여자 어른들에 대한 책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또 동료들이랑 같이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여자 동료들, 친구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인터뷰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17년, 18년 초 이때의 일이었는데 그때 이걸 해보면서 내가 인터뷰하는 거 되게 잘 맞고 특히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라는 걸 이때 알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이런 아이디어 떠오르긴 하는데 귀찮다거나 혹은 그냥 제가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잘하는 걸 제가 모르게 됐겠죠. 그래서 일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작게라도 시작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해봐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만 두기보다는 일단은 해보는 것,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봐야 조금씩 그걸 발견하게 된다. 뭔가 저작권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 저희가 아예 저작권 전문가를 한번 모실까 봐요. 너무 좋을 그래서 것 네.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 전문가를 섭외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네요. 근데 같이 참여를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 이길보라 감독님이라고 영화 다큐멘터리 찍으시는 감독님인데요. 그 감독님 책 제목이 이게 올해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님이 항상 보라야 모든 게 경험이야, 괜찮아 경험이야 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는 괜찮은 콘텐츠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뭐 기획을 꼼꼼히 하고 뭐 누가 볼지를 꼼꼼히 설정한다고 해도 콘텐츠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걸 만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해보는 과정 자체가 나한테 남거든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이 과정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굳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울리는 제목. 특히 이제 표현이나 창작, 콘텐츠의 영역에서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글로 배워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맞아요. 조금이라도 시작해보고 꾸준히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질문도 많았죠.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지. 그래, 혹시 효진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무엇이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네, 저는 좋은 콘텐츠라고 얘기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가 뭔지 정리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영상이든 책이든 잡지든 다양하게 보시면서 내가 이거 왜 좋지? 왜 재밌지를 정리해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막 엄청 빡빡하게 기준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고 하나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콘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혐오나 차별 표현 얘기했는데 그것이 없는 거. 이 두 가지 기준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구매한 책 중에 이것도 독립출판물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도 콘텐츠가 돼? 책이 돼? 라고 놀라실 만한 책인데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로 영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이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샌드위치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모으고 거기서 샌드위치가 언제 등장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는 이렇게 뾰족하게 내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책이 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가지는 것부터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랬을 때 또 좋은 팁이 이런 독립출판물을 많이 살펴보는 것. 왜냐면 독립출판물은 진짜 출판사와 상관없이 내가 너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컨텐츠를 만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독립서점이라든지 독립출판물을 많이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자기만의 좋은 컨텐츠에 대한 기준을 그리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는 뭔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가 뭔지를 마인드맵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 계셔도 좋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뿌듯한 순간 너무 중요하죠. 이게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다 보니까. 네. 아까 그 다른 사람의 반응 뭐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이 뿌듯한 순간은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것에 반응해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냈을 때 이제 지금 낸 지 거의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후기 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이걸 팔로우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막 반응을 보는데 이게 사실 조금 괴롭기도 해요. 왜냐면 좋은 평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좀 아쉽다거나 이게 좀 별로였다거나 이제 이러한 의견들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누군가 내 걸 보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거를 확인할 때 되게 보람있고 뿌듯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진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나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요. 네, 컨텐츠 중에 특별히 재밌고 기억에 남았던 작업? 네, 이거는 제가 엄청 신입 기자였을 때 만든 콘텐츠인데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기자로 일했으니까 그때 뭐였냐면 런닝맨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 런닝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각각의 인물들이 캐릭터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특징을 정리를 해서 포켓몬 도감처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 카드를 만든 거예요. 뭐 능력치가 어떻고 특징이 뭐고 어떤 3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카드로 막 만들었는데 이게 재밌기도 너무 재밌었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 매체에서 나간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보다 더 반향이 컸겠죠. 그래서 막 이걸 검색하면은 뭐 블로그 같은 데서 다 인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재밌는 콘텐츠는 되게 많은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구나 이걸 확인했어서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런닝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매체에서 기자로 일할 때 만든 건데 고양이가 한참 반려동물로서 인기가 있기 시작했던 시기에 기획했던 기사예요. 근데 고양이들의 뭐 특징이 뭔지, 뭐 그리고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기사 콘텐츠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이것도 매체에서 내보냈는데 이것도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확실히 콘텐츠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흔적을 발견했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나머지 파트 2와 관련된 질문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지금 대화창에 있는 질문들만 살짝 다루고 갈게요. 네, 시읒, 이음, 비읍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시는지.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시 이후로는 사실 개인 작업은 잘 못하지만 콘텐츠를 만들거나 글을 쓸 때는 뭐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보통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음악은 잘 안 들어요. 저는 오히려 뭘 들으면은 거기에 신경이 많이 가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음악은 잘 듣지 않고 뭐 그냥 간단하게 아침 먹으면서 한다거나 커피 마시면서 글 쓴다거나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새벽이나 밤늦게 작업 잘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읒, 이음, 비읍님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제 리추얼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작가, 창작자분들이 어떤 자기만의 환경이 창작이 잘 되는 환경이 있는지를 모아둔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또 다양한 분들의 그런 환경에 대한 영감을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는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랑이나님. 그리고 샌드위치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 네.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 네, 좋습니다. 점심형이시라고 랑이나님은 맞아요. 다 각자한테 맞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파트 3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3야말로 이제 정말 내 이야기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일 텐데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사진 가져온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일기장인데 이거는 5년 쓰는 일기장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날짜가 이렇게 5년에 있고 거기에 하루하루 쓰는 건데 저는 일기 쓰시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그때그때 기록해두면서 나중에 봤을 때 거기서 재료를 건져 올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기든 블로그든 꾸준히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내가 뭔가에 대한 책을 만들어 보겠어 라기보다는 재료를 충분히 쌓아놓는 거 중요하니까 일기 좋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인스타그램 쓰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해시태그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산책 읽은 책, 구경한 책이라고 해시태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책을 많이 보니까 내가 책 보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좀 아까워서 인스타그램에 책 사진이랑 책 어땠는지 간단한 감상을 남겼어요. 근데 책을 많이 보고 자주 보기 때문에 이 게시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시태그를 붙이고 모아서 이제 저의 또 하나의 주제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S에서 꾸준히 꼭 내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거를 꾸준히 포스팅을 하면서 나중에 모아보시는 거 되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재료를 일단 많이 쌓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도를 더해서 뭔가 주제화하고 분류해보는 것. 그게 결국 시작이겠네요. 좋습니다. 보라 이야기가 나온 보라 이야기가 뭐였었죠? 이길보라 이길보라 감독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라는 책입니다. 이길보라 감독님이 쓰신 책입니다. 토마토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곰탱이님이 콘텐츠 지속시키는 힘 어떻게 하면 한 주제에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하다 보면 지겨울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랑 목표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설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6개월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해볼 거야. 혹은 내가 이 6개월 안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를 100명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식으로 이걸 한번 해보시고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했는데 목표가 달성도 되지 않고 크게 재미가 없어. 내가 6개월이나 해봤는데 별로 재밌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다른 거 하세요. 맞아.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바꿔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하는 거, 중간에 바꾸는 거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진짜. 흥미를 잃었다는 것도 시그널일 수 있다. 맞아요. 그치만 그 잃었다는 것이 정말 잃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작은 목표 지점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진짜 흥미는 있는데 계속 내가 외부 여건 때문에 좀 지치는 것 같아.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그렇다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어쩌면 필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곰탱이님. 그래서 동료를 찾는다거나 스스에 오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이야기 하기 어렵다. 혹은 너무 내가 진실을 되게 진심 가득한 이야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뭐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아까 비슷한 이야기들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그런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의 어떤 생각이나 진짜 뭐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게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맞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내가 글로 남긴다는 것이 괜찮나? 이 이야기를 접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찾은 방법은 저는 이거예요. 저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를 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공감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내가 좋았던 부분은 이거고 공감된 부분이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다른 콘텐츠를 빌려서 돌려서 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이게 조금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걸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선까지 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할지 그 선을 스스로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너무 이게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과 영화와 드라마의 도움을 빌려보시는 거 저는 추천해요. 어떻게 보면 타인이 만든 그런 컨텐츠를 얼마나 유연하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독창적이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언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써먹어볼 것이냐를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글 쓰고 싶은 나의 진실된 마음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에세이로 쓰긴 너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아씨들을 봤어.
작은 아씨들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조라는 인물이 정말 글 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바로 하지 말고. 그것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되게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네, 어디가 재밌었는지 포인트도 찾아야 되고 나의 진실된 얘기랑 어디가 접점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고 더 재밌어지실 것 같네요.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 가서 이거 물어보살 질문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질문을 좀 커버하긴 어렵고 랑에이나님이 아까 인터뷰 관련한 노하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작가님이 인터뷰 워낙 많이 하시니까 한두 개 정도만 꿀팁을 혹시 얘기해 주신다면. 인터뷰 정말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만큼의 시간을 또 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터뷰 역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가 사실 인터뷰에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게 인터뷰하는 사람과 나의 대화이긴 하지만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 인터뷰는 결국 독자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 내밀한 대화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들이 있는 토크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인터뷰를 만들려면 너무 나만 아는 이야기,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조금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옆에서 가장 이제 뇌리에 많이 박힌 것이 컨텐츠라고 하면 그냥 친구랑 떠는 수다 혹은 내가 내 방에서 적는 일기가 아니라 그걸 듣고 보는 사람이 있는 그리고 듣고 읽는 사람이 있는 컨텐츠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지점, 그 경계를 잘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이건 정말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그 사이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로 내 컨텐츠 만들고 싶은 분들한테 작가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짤로 가져왔는데 항상 이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 나왔던 때 좋은 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짤에 있을 것이다 막 찾아서 넣었는데 결국에 제가 오늘 1시간 반 내내 거의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시작할 때 있어서는. 나중에 만들고 나면은 이분들이 하는 피드백 같은 것이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시작은 나한테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너 그거 재미없어 혹은 그거 콘텐츠가 되지 못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거 하고 싶은 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더 있을 거야를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내 마음. 그렇죠. 근데 이제 컨텐츠가 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아까 3가지 포인트, 정제된 형태, 그리고 읽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것만 결합되면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광대님께서 글을 쓸 때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신대요. 주변 분위기라는 게 뭐 진짜 환경적인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광대님의 글에 대한 반응인 걸까요?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죠. 주변 분위기. 근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변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면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라서 주변이 조용해도 저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다. 나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그래서 글 쓸 때 주의가 산만해지고 자꾸 다른 데 관심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또 스토리 스튜디오에 구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보실 수 있게 해두고요. 환경적인 분위기, 그쵸. 맞아요. 이것은 계속 시도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광대님이 딱 맞는 그 환경을 만나지 못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주변에 저는 그래서 카페 같은 데서는 오히려 작업을 안 해요. 여기가 잘 맞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까 뭐 음악도 안 튼다고 얘기했잖아요. 카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야에 보이고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조용한 환경에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광대님도 그 리추얼이라는 책 제가 뭐 관계자는 아니고요. 너무 다양한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토끼님이 바쁜 일상 중에서 네. 자기만의 시간 어떻게 내시는지. 아까 자기만의 마인드맵에 시간. 살짝 나왔죠. 네네. 저만의 시간 보내기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잠들기 전에 책 읽는 거가 온전히 제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머리 다 이제 일 다 끝내고 씻고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리맡에 책 놓고 읽고 자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매일 내가 어느 순간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라도 시간을 내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으면 다 일하다가 그냥 지쳐 쓰러져 자고 혹은 뭐 공부하다가 자게 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리추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루가 23시간 30분이라고 생각하시고 30분은 일단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빼두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네네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는 매주 월수금 저녁에 수영 1시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여유 시간을 확보를 먼저 해놓는 거죠. 토끼님도 먼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계획을 하겠다 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질문을 다 커버를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정말 컨텐츠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는 계속해서 이런 제3의 어른들을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초대를 위해서 설문에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마케터라든지 잠시 앞광고를 하자면 다른 또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을 와주시면 좋고요. 시읒 이용 비읍님을 위해서 저희가 설문을 마치시면 어떤 리추얼 책인지 그 링크까지 달아가지고 저희가 설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이제 왼쪽 이미지인데요. 땡땡 하러 스스 올래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뭔가 정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많은 재료 도구들이 있어요. 그 재료 도구들의 일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좋고 일부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기에 좋고 일부는 음향을 녹음하기에 좋고 일부는 책을 쓰기에 좋아요. 그래서 미리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예약을 하시면 그 예약하신 분만의 테이블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늘 받은 이 영감 뽐뿌를 가지고 내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한번 스토리 스튜디오에 놀러 오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토요일 오전 오랜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또 박수를 보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